분양권 할 때 그럼 투자금은 얼마가 들어요? 투자금을 어떻게 내는 거예요? 이런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 당시에 필요 경비 우리는 그걸 초투라 그럽니다. 초기 투자금, 초투라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내가 할 때는 얼마가 필요하냐? 일단 계약금. 보통은 분양가의 10%입니다. 그런데 20%인 데도 있고요. 5%인 데도 있어요. 이게 원래 10% 했다가 계약금을 할인해주는 이벤트 같은 걸 했었어요. 그래서 5%에 계약하신 분들도 있는데, 계약금이 5%라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아까 거기가 이제 4억 6천이라고 했을 때, 4억 6천이면은 10%면은 계약금이 4,600이니까 내 초투가 4,600이 필요해요. 그냥 무피로 산다 그러면. 근데 계약금이 5%래. 근데 내 초투는 2,300으로 줄어들죠.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내가 갭을 4,000 주고 사냐, 2,000 주고 사냐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계약금의 차이가. 그래서 이 초투할 때 이 계약금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보통은 10%다. 근데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발코니 확장비. 보통은 총 확장비 20%가 필요합니다. 10%는 아까 계약서 작성 시 납부해야 된다 그랬고, 10%는 보통 한 달 뒤쯤인데, 이 날짜는 보통이라고 그냥 제가 적었지만 다 알려줍니다. 물어보면 알려줘요. 확장비 언제 내는 거예요? 그럼 보통 한 20% 정도가 내가 초기 투자금에 필요하는구나.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20% 정도. 그 다음에 옵션은 선택 옵션의 10% 정도만 처음에 필요하고 나머지는 잔금 때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초투 금액에서는 요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 하나 뭐? P는 당연히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이거 별도로 이제 내가 매도인한테 주는 게 P입니다. 프리미엄. 그래서 프리미엄이 얼마인지가 이제 내 초기 투자금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초투고. 그럼 내가 입주할 때 필요한 건 뭐예요? 아까 중도금. 그렇죠? 보통은 이제 총 분양가의 60%인데 중도금이 60%인지 70%인지 80%인지 빵인지가 다 달라요. 그리고 이자, 납부 방법 이런 게 다 달라져요. 이거에 따라서 잔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도금은 보통 잔금 때 납부하기 때문에 유이자가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은 이자가 또 비싸죠? 그러니까 중도금이 유이자다 아니다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분양권이든 입주권이든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무이자인 경우가 많진 않아요. 근데 무이자 이벤트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죠. 분양권에서. 그래서 요즘 이제 팔리는 분양권들 보면은 중도금 무이자예요. 이런 것들 아까 범어자이 이런 거에도 중도금 무이자 이런 게 써 있었죠. 근데 중도금이 뭐 이자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 이렇게 하시지만 중도금 이자만 4천 가까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 생각 안 하가 뒤통수 맞는다니까요. 예를 들어 입주가 막 늦어. 26년 5월이래. 근데 지금 만약에 23년 5월에 그 중도금 대출을 일으켜. 예를 들어. 그럼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걸 낸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3년이란 기간 동안 이제 뭐 총 분양가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7억이라 그랬다. 7억. 분양가가 7억이에요. 그럼 7억에 60%면은 4억 2천이죠. 4억 2천에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에 5% 나온다. 5% 곱해보세요. 그럼 얼마야? 이것만. 그쵸? 엄청 크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3년이야. 엄청 큰 거예요. 4억 2천에다가 5%면은 2,100만 원? 그쵸? 2,100만 원에 이게 곱하기 3년. 6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이 꽤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양권마다 다 다르니까 중도금이 구조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이자가 얼마인지 이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분양권 투자를 할 때. 그 다음에 잔금은 총 분양가의 보통은 30%. 그 다음에 확장비는 아까 20% 냈으니까 처음에 나머지 80% 옵션 아까 10% 냈으니까 나머지 90% 이렇게 해서 이걸 다 잔금 때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전환하는데 같은 대출은 아닙니다. 근데 그냥 어차피 전환하는 거니까 같은 대출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잔금 납부일에 이걸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 납부일 때 분양가의 30%, 그 다음에 옵션의 90%, 확장비 80% 요거를 다 잔금 때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분양권을 매수한다 그러면 계약금, P, 확장비의 10, 20%, 옵션 10% 정도 내고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지금까지 납부한 돈 플러스 P를 기준으로 요율을 산정한다. 자, 이 부분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강의하는 겁니다.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내요? 자, 지금까지 납부한 돈, 분양권을 매수할 때 분양권을 매도하는 사람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계약금만 낸 사람, 계약금 플러스 중도금 2회까지 잔압한 사람, 중도금 1회만 잔압한 사람, 그 다음에 옵션을 얼마 하는 사람, 옵션비를 난 지금 다 낼래요 해가지고 다 낸 사람, 옵션을 2천만 원 한 사람, 옵션을 아예 안 한 사람 다 달라요. 그쵸? 그러니까 발코니 확장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납부한 돈 플러스 P 금액을 기준으로 요율을 산정하는 겁니다. 중개수수료는. 근데 만약에 P가 마피야 그러면 그냥 P를 0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납부한 돈에 따라 가지고 계산하는데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개 수수료는 이렇게 보통 4%를 많이 내죠. 4% 아니면 5%, 0.4%, 0.5% 요걸 많이 냅니다. 매매할 때.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분양권은 왜냐면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중간에 이제 매매하는 거는 지금까지 납부한 돈을 기준으로 하는 거구나. 요걸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